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의료계는 충격, 연예계는 혼란, 대중은 어리둥절입니다. 바로 주사 이모 때문이죠. 집에 손님이 오면 배달 음식 대신에 직접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던 박나래 씨. 주사와 처방은 왜 비의료인에게 배달시켰을까요? 결국 오늘 고발당했는데요.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12월 9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중에 불법 의료행위 그 논란이 있는데 지금 이게요. 자고 나면 더 커지는 모양입니다.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박나래 씨가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주사 임으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어제 경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어허.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 씨 주사 임무는 물론 전 매니저까지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입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팀을 배정해서 수사에 착수했고 네. 이 주사 임무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민원도 넘겨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허. 보건복지부도 이 사건 수사 경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에 행정조사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주사 이모란 말을 이렇게 박나래 씨 의혹 관련해서 듣게 될 줄에 우리가 누가 꿈에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행태에 대해서 의료계 전문가는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주사, 뭐 링거 이런 거 맞을 수 있나요, 없나요? 지가 예. 보던 환자인데 거동을 못한다. 전화가 오면 제가 보던 환자니까 제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요런 주사를 놓으라고 다 키트를 만들어서 간호사를 보낼 수까지는 있죠. 그것도 의사의 지시하에 불법이겠군요. 명백하게 불법이죠. 명백한 불법이군. 미국의 의사가 한국 와서 예. 자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처방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못해요. 노벨상을 안 탄 됩니다. 의사가 와도 안 되는 게 네. 제가 사진을 봤더니 단순하게 이렇게 뭐 수면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저기서 막 처방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향정신성의약품이에요. 그건 우리나라가 불법 유통되면 거의 마약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지금 얘기하면 2달치를 모으고 있다는 얘기는 5,000원, 뭐 10,000원 이렇게만 내면 진찰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약을 많이 모으면 저 약을 그 박나래 씨한테 전하는 저분이 예. 뭐 얼마나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저런 위험한 불법적인 행위잖아요. 저 주사 이모가 박나래 씨한테만 저랬을까 싶네요. 좀. 그러면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면 예. 누구나 지금 의사 출신인 함익병 씨가 보기에도 지금 물론 수면제를 저렇게 처방받았다고 해도 논란이 될 판인데 단순 수면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의약품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저 상황이 누가 봐도 불법. 의사라 하더라도 저렇게 출장 가서 이 주사를 놓고 약을 놓는 행위가 일단 불법이라고 이 노벨상을 탔어도 지금 위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그렇다면 지금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그런 거예요. 지금 박나래 씨가 이번에 이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이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그동안 박나래 씨하고만 뭐 관계가 있었나? 이 활동을 같이 했나?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대화 내용을 잘 기억해 보시면 그 주사 이모가 박나래 씨에게만 저랬을까 싶네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연예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요. 네. 일단 주사 이모의 SNS에서 그룹 샤이니의 키 씨와 이 주사 이모가 연결된 것 같은 정황이 지금 포착돼서 이게 또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어떤 SNS 게시물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네. 지금 강아지 한 마리가 보이죠. 갈색 푸들이고요. 네. 주사 이모가 SNS에 올린 게시글인데 뭐 꼼대야 너 왜 그래? 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째려보는 건데? 라고 올리기도 했고요. 네.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뭐 알 수 없는 꼼대 마음이다. 10년 넘었으면 이제 그만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니까 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과 10년 정도는 알고 지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가르송은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래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샤이니 멤버의 키 씨가 키우는 강아지가 갈색 푸들의 이름이 꼼대 그리고 회색 푸들 이름이 가르송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샤이니 키 씨의 강아지가 아니냐. 그렇게 되면 샤이니 키 씨와 혹시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키씨의 그룹 샤이니의 키. 네. 네. 그리고 사실 방송에 꼼대와 가르송과 키씨가 이제 자주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강아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SNS에 이 게시물을 올리면서 장소를 태그했는데 그 장소 역시 키씨가 살고 있던 집과 이제 일치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 한남동 소재의 고급 빌라로 장소가 뜨는데 키씨가 지난 4년 동안 살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박나래 씨 말고도 다수의 연예인들이 실제로 주사 이모와 인연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하재근 평론가님, 주사이버라는 사람이 이 글을 올린 시점이 이제 막 엊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글을 올렸을 때 샤이니의 키씨라는 사람이 이 주사이모의 SNS를 뭐 했던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SNS 글로 미뤄 봐서는 지금 이 주사이모라는 사람의 표현을 봐서는 꼼대야 너 어떻게 10년 동안 나를 봤는데도 이제는 좀 웃어줄 만도 한데 이렇게 날 째려보니? 가르송은 안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봐서 10년째라는 표현을 보면 왕래가 어느 정도는 계속 빈번하게 있었다. 샤이니의 키씨 집에 뭐 그런 걸로 유추해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한 의심이 드는 상황인 거죠. 이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이 인물의 행적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네.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게 이 주사이모라는 인물이 좀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보통은 남들한테 숨어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움직일 것 같은데 SNS 활동을 하면서 지금 얼마 전에 박나래 씨 논란 터졌을 때는 본인이 나와서 막 나오기 네. 뭐 내mon고에서 의대 났다 막 이런 식으로 하더니 네. 이거는 또 뭐 키 씨와의 인연을 본인이 또 SNS에 올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주사이모라는 인물이 올린 게시물에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10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넘었으면 두 번이나 10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다 보니까 네. 어제 오늘 우연히 한두 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10여 년에 걸친 인연이란 말인가? 네. 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이 꼼대와 과르성이 강아지들이 모두 또 나이가 1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10년 인연설이 의혹이 이제 증폭이 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네. 뭐 그 논란이 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네. 최근에는 이 문제 게시물들이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누리꾼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네. 키씨 주사이모랑 무슨 관계냐, 무슨 일이냐, 어서 입장문 내줘라. 네. 주사이모 SNS 사진에 해명 좀 해줘라. 이런 얘기들을 누리꾼들이 하고 있는데 네. 키씨 본인이나 소속사 측에서는 현재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제 궁금증은 이제 증폭될 수밖에 없죠. 시청자분들이 왜냐면 우리 시청자말로 그러잖아요. 어머 키랑도 무슨 사이야 주사이모라는 사람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진만 놓고 보면 왜냐면 이 사진에 왜냐면 어제까지도 저희가 방송해드렸던 박나래 씨가 그 링거를 맞는 모습 여기에는 그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등장하잖아요. 사진 딱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병원이 아닌 뭐 오피스텔 같은 곳에 이 이른바 양반다리하고 있는 거 앉아 있고 박나래 씨 누워 있고 그런 모습 찍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또 옆에 약 같은 게 있고 주사가 몇 대 있고 그런 모습 찍혀 있으니까 불법 의료행위 논란 의혹까지는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샤이니의 키씨의 집은 그 꼼대 가르송이라는 것만 등장했지 그 개가 일치하는 것만 등장했지 무슨 거기에 약봉지나 주사 이런 것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의료행위랑 이 직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또 이런
시청자분들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진 자체 박나래 씨 사례와는 달리 뭐 의료 행위의 어떤 증거 같은 거는 정황 같은 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뭐 불법 의료 행위 뭐 의혹을 제기하고 그건 이제 너무 앞서 나간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네티즌들이 궁금해하고 요구하는 건 뭐냐면 무슨 관계냐. 그러니까 의료 행위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네. 어쨌든 10여 년에 걸친 관계 형성의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누리꾼들이 하고 있는 거죠.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입장 내라. 우리가 샤이니 키씨한테 입장 내, 입장 밝혀. 둘이 무슨 사이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있어요?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샤이니 키 씨도 굳이 범죄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이상 먼저 나서서 입장을 밝힐 필요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장 활동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면 활동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른다면 그때는 논란이 사그라들거나 일부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의혹은 제기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서서 발언을 했다가 또다시 반박을 당하게 되면 또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네. 박나래 씨 사태로 인해서 박나래 씨 주변 인물을 비롯한 연예계 전반으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점쳐볼 수 있는데 샤이니 키 씨도 그 확대 일로에 있는 그 의혹 제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거론될 수 있고 여러 연예계 종사자들이 이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전혜연 평론가님 아까 하재근 평론가님은 그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주사이모라는 사람의 행태가 누가 봐도 기이한 게 왜냐하면 연예인하고 친분이 있다는 거는 그리고 자신이 아까 박나래 씨 사례를 보면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의료행위를 하는 게 버젓이 그 사진에 있는데 보세요. 그런 상황인데 연예인과의 무슨 친분을 과시하려고 샤이니 키 씨의 집에 꼼대, 가르송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버젓이 10년째 알고 있는데 너 왜 날 째려보니 그런 걸 왜 올렸을까요? 뭐 친분 과시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주사이모라는 인물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올렸을까 싶기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소득은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어떤 데서 오는 걸까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요. 최근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이 네. 본인이 한 의료업체 대표라고 하면서 주소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 사무실로 등록해 놨다고 합니다. 네. 보통 이러면 이제 월 수십만 원 정도 월세를 내야 되는데 2012년부터 연락이 두절돼서 계속 월세가 미납되어서 몇백만 원이 연체된 상황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이렇게 장기 미납이면은 사무실에서 연락을 하잖아요. 내용 증명까지도 보냈는데 응답이 없다. 이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주사이모라는 사람은 스킨케어 업체의 이사로도 등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왜 임대료를 못 냈을까? 여기도 굉장히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그 이른바 본인 등판 이 의혹 가운데에서 자기가 의사 가운이 있고 마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병원에 가게 되면 그 간호사분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초진이신가 한 그 접수 보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딱 기대가지고 가운 입고 팔짱 끼고 하는데 그 옆에 사진 보면 자세히 보면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듯한 마이크도 있고 두 명이 서 있단 말이에요. 마이크도 있고 하는데 혹시 이것도 왜냐면 이거는 상상의 범위니까 마치 언론과 인터뷰를 할 정도 내가 영향력이 있고 되게 잘 나가 그 사진도 설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마이크 들인다고 어머 대박 잘 나가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세상 일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 사진 자체가 뭐 설정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네. 언뜻 봐서는 병원처럼 보이지만 뭐 병원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면 허술해. 왜냐면 예. 굳이 자기가 의사 가운 입는데 뒤에 간호사분들이 있다면 그걸 뒤에 나오지 마 뒤에 좀 안 나오게 저리 비켜 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그 가운이 의사 가운처럼 보이지만 꼭 의사 가운이란 법도 없는 것이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모르는데 어쨌든 그것처럼 의사인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올린 것은 네. 최근에 이 제기된 불법 의혹을 불씨시키기 위해서 되게 허술해요. 뒤에 봐봐요. 그렇습니다. 네네. 나는 의사라 공인받은 의사라는
그걸 알리려는 취지로 아마 저 사진에 올린 것 같은데 네. 저렇게 당당하게 뭐 게시물도 올리고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했으면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으면 네.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는 뭐 이렇게 사진이나 게시물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혹시 뭐 이게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인이 나서서 이제는 좀 진실을 증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 마이크 여러분 마이크 보이시죠 여러분? 저 때 진짜로 정식 언론이 저 인터뷰한 거라면 저 언론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인터뷰 내용이 뭔지 혹시 영상으로 남겼는지 그걸 지금 만천하에 공개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 주사이모라는 사람의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자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때 이 인터뷰를 진행했던 언론이 진짜로 있는 언론이라면 그런 차원에서 공개를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고요. 그렇다면 보세요. 박주희 변호사님, 이런 가운데 박나래 씨는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활동 중단을 선언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사 이모 논란뿐만 아니라 사실은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이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박나래 씨가 입장문을 통해서 이 어제 방송 활동 중단 선언을 하면서 전 매니저들과 만나서 뭐 서로 오해를 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소와 아니면 소를 취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해결될까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박나래 씨가 경찰에 입건돼서 이제 정식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네. 오늘 강남 경찰서가 밝히기를 네. 어제 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전 매니저들의 이 고소장이 접수됐다라고 합니다. 이 특수상해와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박나래 씨를 고소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오늘 경찰서가 이 박나래 씨를 공식 입건했다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서는 이제 박나래 씨를 공식 입건을 했으니 네. 이 고소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고요. 또 이걸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박나래 씨를 둘러싼 수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소장만 접수된 게 아니라요. 네. 국민신고문고를 통해서 이 별도의 고발장도 접수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나래 씨를 상대로 의료법 위반 그리고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으로도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고요. 네. 또 특수상해와 상해 혐의로도 지금 고발이 된 상황이라서 단순히 활동 중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경찰 수사와 이 법적 처벌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레 예측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 좀 아쉬운 게 어제 이제 박나래 씨가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그 말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전 매니저들과 대면하고 여러분 대면이란 게 뭐예요? 저도 한자어 많이 약하지만 직접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 매니저와 대면하고 오해와 불신들을 풀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 매니저분들이 물론 쉽지는 않고 마음도 상하고 하겠지만 이왕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자 마음 먹었다면 저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안 될까 생각도 들어요. 무슨 소리냐? 나 박나래 씨와 만난 적도 없다. 우리들 뭔가 또는 만났으면 만났다. 그 부분도 좀 뭔가 밝혀주셔야지 시청자분들이 박나래 씨는 만나서 오해 풀었다는데 지금 고소장 접수됐고 경찰 수사는 계속되는 건 뭘까?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힐 사항이 있다면 밝혀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사안은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뉴스파이터 눈 부릅뜨고 여러분과 함께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도덕적 기준이 너무 낮은 남편. 아니, 이담하면서 어떤 남편이길래 도덕적 기준. 아니, 보통 우리 도덕적 기준 자기 자신한테 좀 관대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근데- 그렇지만은. 네.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죄송합니다. 보면 그러면 안 된대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안 된대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네네. 아니, 사실 앵커님도 안 그러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 도덕적 기준이 좀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호통도 치시고 스스로도 굉장히 엄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그런데 지금 네네. 이 사연 속의 이 남편은요. 제가 최근에 본 사연 중에 참 정말 별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 정도예요?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네. 결혼한 지 8년 된 한 30대 여성 이제 아내의 사연입니다. 네. 남편이 연애할 때부터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었대요. 어. 어떻게 보면 융통성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후에 점점 선을 넘고
도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어머나.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주문한 물건에 반품 기간이 지났는데 원래 반품을 하고 싶었나 봐요. 네. 근데 반품 기간 지났으면 어떡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써야지 그랬더니 남편이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뭘까 했더니 남편이 멀쩡한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러더니 남편이 하자가 있는 물품이 배송이 왔다 하면서 항의를 해서 환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아니 언제부터 하지근 평론가님 이런 행동이 우리 국어사전에 융통성이라고 국어사전에 등재됐을까? 이건 융통성이 아니라 범죄잖아요. 범죄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그런 행동을 너무 버젓이 했다는 겁니다. 아내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양심도 없이 라고 얘기했는데 네.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나 오히려 똑똑하다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예요? 반품 못 받을 거 내가 돈 다 받아가지고 환불받았잖아. 걔네들도 아무 의심 없이 환불해준 거 보면 상품이 좀 하자가 많은 건가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본인의 살다. 부도덕한 행동을 합리화했다고 합니다. 살다. 아니 역대급. 진짜 처음 봤네 이런 사람. 근데 혹시 이 부도덕한 행동한 사례가 이거 딱 하나뿐인 거예요, 전혜연 평론가님? 아닙니다. 정말 부인 입장에서는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요. 일단 남편의 운전면허가 너무 나쁘다고 합니다. 어허. 불법 주차는 기본이고 지나가다가 차를 다른 사람의 차를 싹 긁었는데 여기서부터 보시면 아마 다시 기가 막힐 겁니다. 남편이 싹 내려서 이게 긁힌 차를 딱 보더니 네. 마른 걸로 사사삭 닦더니 이거 닦으면 돼. 티 안 나지? 그러더라는 겁니다. 어머나. 부인이 좀 이제 여기서 이제 타 잃은 거예요. 네. 그래도 이 긁힌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좀 확인해 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야. 티 안 나는데 뭐하러 연락을 해. 어머나. 그 사람들도 오히려 내가 연락하면 피곤하다고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허. 아내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 남편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다. 혹은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예 남편이 도덕관념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점점 우리의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어요. 혹시 이담 아나운서 혹시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정말 또 있습니다. 어머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번 사연도 굉장히 믿어지지가 않는 일인데요. 어머나. 남편이 이제 회사에서 영업직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거래처랑 연결을 시켜주면서 혼자 그냥 수수료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리베이트인 거죠. 어머, 세상에. 그러면서 남편이 또 아내에게 자랑을 합니다. 나 리베이트로 300만 원 받아왔어. 당신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다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내가 그건 범죄가 아니냐. 나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빨리 돌려주고 정상적으로 일을 해라. 그랬더니 남편이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뭐가 문제냐. 그 거래처 그 두 사람도 계약 체결하는 거에 만족하고 나는 돈 벌었고 어머나. 피해본 사람이 없는데 뭐가 문제야. 왜 난리야. 라고 전혀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요 진짜. 점입 가경이란 말 갖고는 이 상황 지금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점점 심해져요. 그 정도나 수위가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남편이 뒷돈 받는 거에 완전히 재미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례적인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으로 만들자. 어머나. 우리 가족이 공범이 되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어머, 거예요. 어머. 아내한테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자. 에? 당신이 그거 관리하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래. 어머.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뒷돈 받는 형 통장을 만들자고 하는 것 같은데 아내가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팔쩍 뛰면서 네.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달달 볶으면서 너는 역시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뭘 모른다. 이게 뭔 사회생활이에요? 내가 돈을 벌게 해준다고 그래도 그렇게 난리를 치냐? 라고 타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좀 기가 차고 지금 콧구멍이 2개도 지금 숨을 못 쉴 지경이에요. 지금 너무 기가 막혀서 코가 막히고. 근데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다면 이 아내분의 최종 고민은 뭡니까? 한마디로 나 이런 사람과 못 살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불법 주차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행동도 문제이고 그래 차 긁어놓고 도망가는 거 100번 양보한다고 치자. 그런데 이제 내 이름으로 통장 만들라고? 이거 범죄 행위에 가담하라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애가 이런 아빠 밑에서 자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라고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일단은 아내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아내분도 조금은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거 하지 마. 뭐 이 차 긁었을 때, 그거 하지 마. 그 사람도 오히려 우리가 연락하면 피곤할 거. 그래도 딱 그 앞에 번호 적혀 있으면 전화했어야죠. 현장에서 그냥 같이 왔으면 아내분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지금 행동이. 그런데 지금 아내분은 이런 남편의 행동이 너무너무 못 참겠다 해가지고 좀 이혼 사유가 되냐고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박선배 변호사님. 단순히 도덕적 기준이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들여다보면 그 정도를 넘어섭니다. 일단 환불 사안은 사기이고 차량 흠집 사안은 범칙금 부과 사안이고 리베이트 사안은 배임 수재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나아가 이 남편은 자신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가담을 요구했고 아내가 거부하자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 사유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하. 남편은 이걸 알고나 있을까요?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그런 부도덕한 걸 넘어서 지금 진짜 정말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이런 상황에서 박선배 변호사님 이혼을 만약 하게 된다고 쳐요. 뭐 거기 뭐 또 재산 분할 등등등 문제 있겠죠? 양육권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아내분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일상적으로 범죄 또는 비유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에게 양육권을 인정할 만한 재판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혼 사유 주장 속에 자연스럽게 양육자 지정 사유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양육자는 아내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하. 그런데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어요. 박주희 변호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분도 그렇게 다 잘한 거 없다. 아내분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부도덕한 행동을 일일이 다 이제 판사님 앞에 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경우 하면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 사연에 다 안 적더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재판부가 볼 때 아내분도 잘한 거 없네요라고 혹시 아내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아내분의 고민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범죄를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처벌되진 않습니다. 그 현행법엔요, 이 범죄를 신고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먼저 전제가 신고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의 범죄 사실을 안다고 해서 신고 의무는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범죄가 있을 때는 형사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하는 건데, 근데 다만 그리고 또 우리나라 법에는 가족들이 가족의 이런 범죄를 숨겨주거나 도피를 도왔을 때는 처벌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사회 통념을 반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 은닉죄나 범죄 도피죄, 범인 도피죄에서 가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이 남편이 아내에게 리베이트 받은 돈을 저장하기 위해서 저축하기 위해서 아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응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방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장을 개설했다면? 네. 범죄를 일한 수익을 숨겨주는데 도와준 거기 때문에 용이하게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방조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아내분의 이제 선택의 문제만 남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통장을 만들었다면 그 부분은 범죄에 해당하니 그 부분을 처벌받을 용의가 있다면 아내분이요. 그걸 감수하더라도 이런 인간하고는 정말 못 살겠다는 마음이 섰다면 이혼의 길을. 왜냐하면 뉴스파이터가요. 무조건 참고 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이런 인간하고는 이혼하는 게 상책일 것 같다 할 때는 진짜 이혼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나? 하차란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건 이번엔 또 누구 얘기예요, 이담 아나운서? 이번엔 방송인 조세호 씨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조세호 씨 관련한 의혹은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SNS상에서 제기된 의혹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세호 씨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홍보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과 대접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고가의 선물도 받고? 네, 고가의 선물도 받고요. 그리고
조직 폭력배라고 알려진 지목된 인물과 같이 찍은 사진까지 이제 올라와 있었기 있더라고요. 때문에 네네. 의혹이 정말 일파만파 이제 번졌는데요. 그렇죠. 조세호 씨가 이와 관련해서 SNS에 오늘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차 의사를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먼저 예전부터 여러 지방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관계에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2년에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다만 그 2년으로 인해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은 일단 확실히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사진 속에 보여진 모습 자체가 여러분께 실망을 드렸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그간 출연하고 있었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게다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느껴서 유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는 하차하겠다, 자진 하차 의사를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판단보다는 시청자분들이 저 입장문을 읽고 그래 다 해소됐어 모든 의혹이 해소됐어 박성배 변호사님 조세호 씨 입장문을 보고 시청자분들이 아이고 그래 그동안 조세호 씨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아이고 다 이제 의혹이 다 해명됐네 혹시 그렇게 느낄까요?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 시청자들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일단 조세호 씨가 출연 중이었던 두 프로그램은 모두 상당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각 프로그램 측은 조세호 씨 하차 의사를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우선 1박 2일쯤은 진행된 촬영분을 제외하고 이후 녹화부터는 조세호 씨가 불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유퀴즈 측은 금주 녹화는 유재석 씨가 단독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후임 투입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처럼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했는데 그럼 앞으로 조세호 씨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오늘 조세호 씨 소속사 역시 조폭 연루설은 재차 부인하면서 네. 다만 하차 의사를 전달하며 말미에 네.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오해를 해소하고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속히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인데 현재 제기된 모든 의심을 온전히 불식시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한다는 입장문이었습니다. 근데요, 박주희 변호사님, 조세호 씨의 의혹을 맨 처음 폭로했던 이른바 유튜버는 조세호 씨가 자진 하차하겠다는 입장문 나오니까 그래? 그럼 나도 앞으로 조세호 씨 관련 폭로 자제할게. 폭로 중단을 선언했는데 지금 조세호 씨 측의 소속사 입장문을 보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신속히 법적 대응을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물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 같기도 한데 그러면 보세요. 지금 법적 대응을 한다는 얘기는 애초에 문제 제기를 했던 유튜버를 상대로 왜 있지도 않은 말을 퍼뜨려가지고 조세호 씨를 곤혹스럽게 해라고 법적 대응을 한다면 그러면 그 유튜버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로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뭐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한데 뭐 관련 자료를 내놓고 법적 공방이 혹시 거세질까요? 어떻습니까? 아까 그 유튜버 같은 경우는 본인의 SNS에 조세호 씨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자료를 법적 조치의 과정에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하. 그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조세호 씨 같은 경우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거거든요. 근데 유튜버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는 폭로를 그만하겠지만 그동안에 했던 폭로가 허위 사실은 아니고 사실이다. 이 부분을 밝힐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토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이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입장문을 보면 입장문만 놓고 보면 상당한 자신감을 지금 조세호 씨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돌아올 거예요. 돌아온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면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뭔가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자신이 없는 경우에 연예인들이 법적 대응을 기피하는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적 대응을 하는 순간 이제 막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공개가 그렇죠. 되고 막 네네. 언론 보도가 되고 이제 크게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용히 이제 안 보이는 데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는 것은 이건 뭐 나는 뭐가 이것저것 공개가 돼도 꺼리낄 게 없다라는 의미로 일단은 해석은 되는데 네. 근데 또 폭로자 측에서도 나도 자신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결국 결과가 나올 때 네.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도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단언하기는 힘들어요. 일단 조세호 씨는 하차했고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니
이 부분 어떻게 흘러갈지, 이 공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차분하게 뉴스파이터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한테 친숙한 배우 이현경 씨 이름이 나왔는데, 아니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새 작품으로 시청자분들과 만난다는 그런 게 아니라 트로트 가수가 웬 말이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현경 씨 다들 잘 아실 텐데요. 1993년에 연극 무대를 거쳐서 94년에 M본부의 공식 탤런트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덧 50대 중반의 나이고요. 데뷔 32년 차라는 베테랑 배우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현경 씨가 최근에 곧 브라운관에 복귀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아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배우로서가 아니라 가수로서입니다. 그것도 트로트 가수로서 제 인생 2막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졌는데 네. 50대 1의 이 경쟁률을 뚫고 이 88명의 참가자 안에 들게 된 겁니다. 어머나. 네. 그 어렵다는 예심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본선에 올라가는, 예심에서 본선에 올라가는 88명 안에 든다는 거, 지금 어떻게 그 말인즉슨 하재근 평론가님, 노래 실력은 어느 정도 갖췄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뭐 예선 통과 비슷하게 했다는 네. 얘기니까 기본적인 수준은 된다. 무대에 서서 뭐 카메라 앞에서 노래 부를 정도는 된다라고 아마 제작진이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야, 50대 1의 경쟁률은 혹시 M본부 들어갈 때보다 더 높을까요? 낮을까 모르겠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네. 어쨌든 이현경 씨가 94년에 탤런트로 데뷔를 했거든요. 와. 그 이후로 뭐 신데렐라, 허준, 명상황후 등등등 네. 여러 유명한 작품에 출연을 했었는데 네. 2010년에 네. 뮤지컬 배우 민영기 씨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아.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았고 네. 그때부터 이제 그 가정사하고 육아에만 집중을 했던 겁니다. 남편분도 잘생겼어요. 어머나. 네, 남편도 뮤지컬 배우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아내 당연한 얘기군요. 네네. 이현경 씨가 본인도 배우지만 네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아하. 이제 내조의 역할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상 경력 단절 비슷하게 이제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고 간간히 얼굴을 내밀긴 했지만 네. 그래도 거의 경력이 끊긴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네. 이번에 이제 경연 도전을 기점으로 해서 아하. 본격적인 두 번째 활동에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 대목에서 제일 궁금하신 건 그걸 거예요. 5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는데 정말 이현경 씨의 노래 실력은 어떨까? 궁금하시다면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뤄진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어부바 불에 부비바 내 사랑 나의 어부바 어부바 불에 부비바 그대 이름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아, 이담 아나운서, 개인적으로 이담 아나운서보다 잘 부른다 못 부른다? 훨씬 잘 부르십니다. 아, 근데 약간 지금 반응이 한 0.5초 늦었어요. 네. 아니, 저는 일단 제가 노래를 굉장히 못하고요. 아하. 아니, 저보다는 누구나 다 잘하실 텐데 이현경 씨는 연기만 잘하시는 줄 그러니까. 알았는데 진짜 노래를 잘하세요. 예전에 발성도 좋은 것 같아요, 노래 발성도. 다른 음악 프로그램 잠깐 나왔던 거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래요? 그때도 네. 잘하셨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현경 씨가 단순히 그냥 유명세로 참가한 것도 아니고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팬 서비스로 참가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정상적인 오디션 절차 아까 밟았다고 했잖아요. 아하.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88인에 들었으니까 그 4,400명이 봤다는 얘기거든요. 와. 오디션을. 정말 엄청난 사람들 안에서 88인 안에 든 겁니다. 곱하기 잘한다. 네. 아까 살짝 했어요. 네, 그런데 원래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고요. 이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연기를 하다가 한참 좀 쉬었으니까 아하. 이제는 정말 좋아하는 일 해보고 싶다 해서 노래에 네. 도전한 거라고 하고요. 다른 거엔 욕심 없는데 노래에는 욕심이 많은 편이라고 하시네요. 야, 이게 그 송가인 씨를 배출한 그 경영이잖아요. 전통의 경영. 그러면 지금 이현경 씨 입장에서는 송가인 계속 거라. 내가 쫓아간다.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대는 송가인이어라 나는 이현경이어라 아. 도전장을 내면데 정말 대단하시죠. 왜냐 50대에 본인이 활동하지 않았던 영역에 도전한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맞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경영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대중들로부터 심사위원들로부터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아이 뭐야 노래 못하잖아 이럴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아 이번 무대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서 나왔다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런데 연기자분들이 가진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노래도 어떻게 보면은 감성을 올려야 되는 건데 굉장히 섬세한 연기를 잘 녹여내지 않을까 이런 그러네요. 기대도 나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영경 씨가 주변에서 자기 관리 끝판왕이라고 부린다고 하는데 아마 이번에 모습 보신 분들이 와 옛날에 드라마 허준에서 보던 모습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뭐 언뜻 보면 20대라고 할 정도입니다. 네. 굉장히 식단 관리도 잘하고 운동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무대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됩니다. 도전한다는 건 그 자체로도 정말로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현경 씨의 그 새로운 도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도전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뉴스파이터가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구조의 손길에 왜 주먹이 날아와요, 전현 평론가님? 예, 강원도 강릉에서 한밤중에 때 아닌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소동이 아니라 난동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방차와 구급차까지 출동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어떤 상황인지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늦은 시각입니다. 빠른 속도로 골목길을 달리는 차량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머머머머. 그런데 아우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차량이 전복되고요. 심지어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은 상황입니다. 세상에. 근데 사고 수습을 위해서 소방관분들과 경찰관분들이 왔는데요. 세상에 이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영상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실 거죠? 보실 거예요? 물었잖아 아까. 감지고 미쳐 거부하셨어요. 우리 씨. 자, 0.185. 이 수치는 취소 수치고요. 여기 뒷부 보셔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대체 뭘 본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구조해준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이 여성은 음주 측정 요구를 거절하면서 난동을 부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5%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습니다. 결국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과거에는 인사 불성임을 이유로 선처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만취를 이유로 선처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취로 음주운전을 자행해 사고를 일으켰고 구조해준 경찰에게까지 폭행을 행사했다. 엄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5%면 만만취. 뭘 잘했다고 저런 행동을 해요? 저 영상을 가족들한테 다 공개할까요?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가족이 그렇게 공개하면 좋겠어요? 제발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동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